안녕하세요. 공선생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한시적 배제와 상생 임대인 등의 정책 시행으로 아파트 거래가 좀 늘어날 것으로 관측도 나오긴 했는데 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닫혀버린 지갑은 비단 세종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쉽게 열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세종시 외곽지역의 토지 임장 활동을 하다 보니까 현재 지역별 개발 계획 등의 정보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리를 해보는 시간과 제 사견도 넣어보는 시간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인생이 바뀝니다. 세종시 행복도시 안에 아파트를 몇 세대나 지을 수 있을까요? 간단히 계산해보면 목표 인구 50만 명이니까 나누기 3 하면 16만 7천 세대 정도 나옵니다. 1생활권은 5개 생활권으로 약 4만 2천 세대이고 인구는 13만 명이 거주 중에 있습니다. 2생활권은 4개 생활권으로 약 2만 9천 세대, 8만 5천 명이 거주 중에 있고 3생활권은 3개 생활권이고 1만 8천 세대, 약 5만 4천여 명이 거주 중에 있습니다. 4생활권은 방곡동과 지편동으로 하여 약 11,400세대, 약 3만 3천 명이 거주 중에 있고 5생활권은 2만 5,400세대로 7만 4천여 명을 계획하고 있고 6생활권은 2만 5천 세대로 하여 약 7만 2천여 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복도시 인구는 약 29만 명이고 목표 인구가 50만 명이니까 국회, 법원, 검찰청, 방송국, 대학교, 기타 산업기관 종사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목표치는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 외곽지역에 땅을 사신다고 현지 부동산 좀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라면 이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오네, 군부대가 이전하네 등의 말을 들었을 텐데 결정된 것도 있고 아직 결정이 안 된 것도 많습니다. 또한 연기면 조치원 등의 공공택지 공급 계획 발표도 결정이 났지만 시절 좋을 때나 그렇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진행이 한없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왼쪽부터 보시면 전이면 읍내리 이뤄내는 스마트 산단 주거지원 아파트로 체육공원 옆으로 약 1000세대의 아파트 분양 계획이 올해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서면의 와촌리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1호에는 약 4,000세대의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의 주거단지 조성 계획은 인터넷만 검색하면 배치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연기면 보통리 공장이 매각되었고 약 3,000세대 아파트 짓는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바로 옆이 군부대라 작전성 검토 등의 문제 해결과 허가 등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연기면 누랑리 일원에는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를 조성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고 사무실도 있습니다. 몇 세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대략적으로 3,000세대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장군면 봉안리, 남양유업 옆쪽에 약 100세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고 조치원 봉산리와 연서면 월아리 일원으로 작년에 발표된 것과 같이 약 7,000세대를 조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월아리 성당 옆으로도 약 700세대를 짓는다고 합니다. 연기면 연기리와 보통리 일원에 6,000세대 아파트 짓는 것도 작년에 발표하였고 연동면 명항리 일원에도 약 5,000세대 아파트를 짓는다고 토지 매입 등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현재 외곽지역은 약 9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외곽지역의 목표 인구는 약 30만 명이고 아파트로만 약 3만 세대 10만 명을 채우고 나머지는 단독주택 및 타운하우스로 채울 것인가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를 재건축하여 세대수를 늘리고 나머지는 전원주택으로 채울 것인가 등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세종시 행복도시 아파트 가격이 승승장구하였고 풍선 효과에 풍선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아파트가 생기는 것은 아주 좋은 경사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1년 내내 집값이 몇 억씩 떨어지고 샀던 금액까지는 아니지만 오르기 전 금액에 육박하는 시점에 세종시 외곽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를 꼭 지어야만 할까와 행복도시 아파트도 지금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행복도시보다 스펙이 낮은 외곽지역이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것에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행복도시는 신도시이고 외곽지역은 구도시라고 가정을 해보면 집가는 신도시가 훨씬 높고 학군 및 교통도 신도시가 높고 거주 나이는 구도심이 훨씬 높습니다. 기반 및 편의시설은 신도시가 당연히 좋을 것이고 선호도 역시 신도시가 깨끗하니 신도시를 선호합니다. 투자로 보는 황금성 역시 신도시가 실거주율이 높은 구도시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 아파트에 대한 이상향이 있듯이 외곽지역의 아파트에 들어간 사람들도 행복도시에 대한 이상향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고 외곽지역은 미분양과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외곽지역은 경쟁력 있는 특색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으로 정리해봅니다. 행복도시가 경쟁률이 높은 이유를 4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 사실 2가지밖에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다 보니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만 받아놓으면 로또 아파트가 되기 때문이고, 전국 단위 청약이다 보니 1주택자도 처분 조건만 부합되면 누구나 청약 조건이 되기 때문이죠. 신축이 많고 주거의 편리성과 젊은 도시로 젊은이들에게는 기회의 땅이 되는 것은 차후 문제입니다. 뒤집어 생각해보면 분양가가 비싸고 지역 우선의 청약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다면 청약 및 인구 유입률은 감소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에 조치원 봉산리 일원에 660세대의 아파트 분양이 있었는데 평당가는 대략 1,050만원이었습니다. 25평 A타입의 경쟁률은 약 5대1이었죠. 결론부터 얘기해보면 참 운 좋았습니다. 당시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이었고 금리도 오르기 전이었고 행복도시에는 자이더시티 아파트 분양을 끝으로 분양이 없었습니다. 아파트 분양 열기가 사그러들지 않은 시점에 5송 쪽 분양 전환되는 임대아파트에만 관심이 쏠렸을 때였습니다. 지금은 자재값 인상으로 건설사들도 수주를 꺼려하고 있고 분양가도 더 20에서 30%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해 볼 때 청약 카드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치원도 조정지역이고 읍 단위에서 처음으로 1,000만원이 넘는 비싼 아파트로 비춰볼 때 만약 6개월만 늦게 분양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측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세종시 외곽지역은 행복도시의 아파트 매매 및 거래 등의 시절이 좋아야만 기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미분양이라는 위험 리스크가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분양 시점과 분양 가격 등을 잘 조절해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주거시설의 특화와 분배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도시는 신도시 개발계획과 행정수도 완성 등으로 인구 50만 명 달성을 위해 오래전부터 추진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시간이 문제이긴 하나 들어올 거 들어오면 육생할 것까지 입주하면 50만 명은 달성됩니다. 단 개발 계획에 맞게 단계별 분양 등의 공급 추진이 돼야 하는 것이겠죠. 수요자가 많아지고 희소성이 있어야 하고 전세가율도 50% 이상은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고금리의 전세 대란과 건축비 산승 및 물가 상승 등의 삼중고에 인구 유입 속도 또한 더디고 세종으로 올 인구가 5송으로 배분되면 세종이나 5송의 주택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행복도시가 다양한 요인으로 경쟁률이 약화된다면 외곽지역 역시 미분양 및 분양 포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노후하다는 것입니다. 국회 및 DMC 등의 신규 유입 인구는 행복도시 아파트를 분양을 받든지 매수를 하든지 하고 아파트 삶에 지친 행복도시 거주자는 세종시 외곽지역 전원주택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외곽지역의 산업 종사자는 행복도시 아파트나 외곽지역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현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기존 공급된 행복도시 아파트로부터 희소성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윈윈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인구 유입 시점에 맞추어 신규 공급 계획이 진행되어야 미분양도 안 나고 아파트만 짓는 것이 아니라 외곽지역은 단독 및 타운하우스의 비율을 높여 주거를 특성화해야 하고 실거주의 편의 인프라 구축도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하셔서 공선생을 통해 부동산 정보 잘 받아보시기 바라고 다음 영상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